납세 의무의 소멸하겠습니다. 납세 의무의 소멸은 우리 국세기법 26조에 되어 있고, 납세 의무의 소멸은 이제 납세 의무가 확정되겠죠.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 납세 의무 성립.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확정된 우리가 세금, 납세 의무가 이제 납부나 충당으로 이게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납부, 충당, 소멸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확정된 게 이제 취소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립을 했으면 이제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과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부과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얘도 이제 소멸시효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 제척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제척기간이 이제 종료되면 부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납세 의무 확정하기 전에 이제 납세 의무가 사라지는 거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납부와 충당은 확정된 다음에 이제 세금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급하면서 없어지는 거고, 취소는 확정된 의무를 이제 국가가 이제 국가나 뭐 법원 이런 데서 이제 취소할 때 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부과하기 전에 이제 부과권이 이제 끝나는 경우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이제 확정된 납세 의무가 징수를 해야 되는데, 체납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납세 의무자들이 체납하면 국가가 징수해야 되는데, 이런 그걸로 이제 징수권이라고 합니다. 징수권도 기간이 있어요. 마냥 하는 게 아니라 징수권도 기간이 있어서, 징수권은 이제 소멸시효라고 그러는데, 이 소멸시효가 이제 끝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납부를 하지 않았어도, 납세 의무자 납부하지 않았어도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는 첫 번째로 납부와 충당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거죠. 납부와 충당을 하면서 끝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취소했을 때고, 그 다음에 이제 부과권 행사 기간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징수권 행사 기간이 끝났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세부가 제척기간, 제가 이제 부과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드리면, 제척기간의 개념이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세부가 제척기간은 이제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그러니까 징수권, 우리가 두 가지가 나와요. 부과권이라고 그러는데, 제척기간 관련해서. 징수권은 우리가 이제 국가가 이제 확정된 거를 징수를 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면,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가 5년이다. 어떤 행위를 하면 3년 지나서 어떤 행위를 하면 처음부터 다시 5년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3년인 상태로 쭉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이나 정지라고 그러는데, 이제 부과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아직 권리관계를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빨리 확정시키려고 지금 의미가 이겁니다. 납세 의무를 빨리 확정시키려고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과권, 여기 이제 부과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부과권은 이제 기간이 경과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과권에 대한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어떤 처분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과권, 우리 제척기간인데, 제척기간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제 중단이나 정지가 하나도 없고 흘러가기만 한다. 그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과권 제척기간인데, 제척기간은 이제 기간이잖아요. 기간이라면 이제 프롬프트가 있는 겁니다. 프롬프트. 부과권이기 때문에 부과권이고, 이게 이제 기간이기 때문에 프롬프트가 있는 거예요. 프롬프트가 있는데, 항상 법은 일반적으로 이제 언제부터, 여기 시작 전부터 몇 년, 5년,
뭐 개월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5년간, 뭐 10년간, 15년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언제부터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이 언제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기준점인 거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년. 일반적으로 이게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5년이고 여객거래 저기는 따로 있는데 여객거래는 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기간은 기본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 날부터 기본적 원칙은 5년. 그 다음에 국외는 7년.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 항부터는 예외입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는 예외죠, 예외. 예외에서 첫 번째는 이제 이제 1호 보시면 법정 신고 기간까지 가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예외죠, 예외로. 신고 기간까지 이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7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죠. 그러면은 7년이고, 여기에는 10년.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2년, 3년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기, 그 밖의 부정행 행위로 포탈하거나 한국 공제를 받는 경우. 그럴 때는 10년. 여기에는 15년. 또 예외로 이제 사기, 뭐 포탈, 이런 것들. 그래서 10년, 여기에는 15년. 이렇게 또 증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호. 그 다음에 또 계속되는 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납세자 부정행위죠. 이번엔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를 해요. 단 항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10년입니다, 10년. 요거는 좀 비슷한 거죠. 사기 포탈하고 이제 비슷한 겁니다.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망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월결승금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월결승금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경우에, 공제해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월결승금 공제한 기간부터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립인 거고, 이거 이월결승금 할 때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이제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은 얘를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법주문 같은 거 읽을 때,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하면, 1항, 2항이 이제 원칙과 예외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얘를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과 증여세, 이런 케이스는 얘를 먼저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의 부가제척 기간은 우리가 10년 따로 뺀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목은 5년인데 상속증여세의 부가제척 기간은 10년을 뺀 거예요. 상속 증여는 10년. 뭐 상속증여 10년을 뺀 이유는 뭐 여러분들 이제 짐작되시겠지만 이게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상속증여세는 이제 크기 때문에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기간이 좀 낀 겁니다. 그 다음에 원칙이 이제 상속증여세는 원칙이 10년이고 예외적으로 15년이 되는 거예요. 원칙 10년, 예외적으로 15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당부 증여가 있어요. 부당부 증여. 부당부 증여 같은 경우는 이제 채무를 우리가 부담하면서 이제 증여를 해주는 거죠. 부당부 증여에 따라서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 부당부 증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소득세하고 이제 증여세를 보시면 아실 텐데, 부당부 증여는 이제 소득세하고 그 증여세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를 부담하는 거는 순수한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부담하는 부분은 소득세가 되는 거고, 아무것도 없이 이제 증여하는 부분은 이제 증여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부 증여 같은 경우는 거래가 소득세와 증여세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은 그 증여는 이제 10년으로 되고, 일반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5년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의 거래인데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제척기간이 있는 걸로 이제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국세기입을 할 때 여러 행위를 보면 하나로 보라고 그랬는데, 약간 이제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제척기간, 부가권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법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시면, 부당부 증여일 때는 소득세가 가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 부가 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그래서 증여세와 같이 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15년으로 한 거예요. 10년으로 한 거예요. 10년. 그래서 실제로 부당부 증여에 관련된 소득세는 부가 제척 기간이 10년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그 문구입니다. 부당부 증여에 따라서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 가세되는 것은 그 소득세 제척 기간 또한 같다. 1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당부 증여는 그냥 증여세처럼 우리가 제척 기간을 간주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가 이제 부정행위로 이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이 포탈하는 경우는 이제, 요렇게 이제 제척기간 10년, 15년이 아니라, 이렇게 포탈하는 경우는, 포탈 행위를 이제 아는 경우, 증수증가 있으면, 그러한 해당 사항이 있으면 아는 날부터 1년 하는 거죠. 그래서 포탈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포탈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안 날부터 1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안 날부터 1년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국세청이 뭐 직무를 유기하지 않는 이상은 다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이제 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50억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조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이제 예외적인 거죠. 1항부터 5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또 예외적인 부분입니다. 얘를 먼저 적용하는 거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이제 후속 사건, 후속 경정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후속적 사건, 후속 경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후발적 사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럴 때는 주로 보시면 이제 법률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보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행정소법 법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판결이죠.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뭐 우리가 조세 거래 같은 게 이제 다시 이제 재구성될 거예요. 그러면은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렇게 1년 이내에 다시 우리가 필요한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국가가 하는 거죠, 국가가. 판결이 일어나면, 판결이 일어나면 1년.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세 같은 경우는 일반 그 법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심판원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정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법원 판결만 있으면 이제 판결이라는 단어만 쓰면 되는데, 조세 심판원이 다른 행정 절차를 또 취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라는 게 들어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이런 쪽의 용어는 이제 결정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 같은 경우는 판결. 그래서 결정 또는 판결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의 이유는 이제
그 확정에 대해서 연동된 그 얘의 판결에 따라서 이제 연동된 존속된 또 세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같이 묶은 겁니다. 이거. 그다음에 또 마치 또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1년입니다. 1년. 판사소송법 이런 거 왜냐면 그 우리가 이제 그 뇌물 같은 사건 때문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뇌물 같은 사건 때문에. 요게 이제 뇌물 관련된 겁니다. 소득. 그래서 우리 결정이라든지, 판결이 있으면, 다시, 제적기간이 다 끝났어도,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이 재구성되고 다시 확정됐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우리가 부가권을, 다시 국가에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어떤 그 거래가 5년 있다고 뭐 완전히 끝낸 게 아니고 법원 판결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부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조약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세조약이 합의되지 않아가지고 어떤 기존 그 조세조약으로 인해서 기존 행정정처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로부터 1년. 얘도 1년입니다. 1년. 얘도 이제 1년. 그 다음에 3호 보시면 이제 조정 권고가 있으면 이제 경정 청구 또는 조정 권고일부터 2개월, 이건 짧죠. 마찬가지로 4호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크게 이제 판결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판결이 이제 실제로 이제 자주 있어요. 판결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1년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결정이라 판결은 1년. 다음에도 이제 판결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이고 있고, 조세 정보도 받은 날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객거래 관련해서 어떤 또 이렇게 조세 요청을 해서, 여객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 정보가 없고 외국에도 이제 구세청 같은 게 있으니까 그쪽에 관련해서 조세 정보를 받습니다. 조세 조약이 있어서 조세 정보를 받으면 그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시 가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세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된 겁니다. 이건 조세 정보가 바로바로 안 와요. 실제로 이제 국세청하고 해외에 일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청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 정보를 받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외적인 거였는데, 이제 당초의 부가처분 취소하고 그 결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건 하나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조문이 있는 거는 이제 우리 판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앞에 이제 6항이 이제 후속 사건으로 인해서 판결이 있는 거예요. 후속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 그러니까 5항까지는 일반 원칙, 우리가 이제 각 세목별로 한 거고, 6항은 이제, 주로 결정 판결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그저 심판원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누구한테 가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그럼 납세 의무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보시면 이제 명의대여 사실 확인되는 경우는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명의대여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 명의대여를 빌려준 사람한테 납세 의무자인지 알고 국세청에 부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법원 판결로 인해서 실제로 명의대여 사실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사업을 경영한 자한테 처분하는 거예요. 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기속자한테 법원 판결로 인해서 실질 기속자가 결정되면, 실질 납세 의무자가 결정되면 그 사람한테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명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칠항은 이제 6항의 후속 조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앞에 본 조문들은 프롬프트에서 프롬프트가 있으면 주로 이제 기간 몇 가서 그 부가권 제적 기간은 어느 정도 있다 이걸 얘기해 준 거고, 구체적으로 시점은 이제 명확하게 안 나왔죠. 법원 판결 같은 거는 판결을 확정한 날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는데, 다른 그 일반 세목에 대해서는 좀 두리뭉실하게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그 얘기를 우리 국세기본법 시행령 12조 3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첫 번째 이제 신고하는 국세, 가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신고하는 국세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 이제 신고기한 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 하는 겁니다. 부과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신고 부과가세. 신고 부과가세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이제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하면서 확정되는데, 국세가 부과하려면 이제 신고기한이 지나야겠죠. 신고기한이 여기 기한이 있으면 여기 기한이 있고 그 다음날 되는 겁니다. 다음날 되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게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소득세라든지 각종 그 기간과세들은 이제 중간연납하고 예정신고기한 뭐 이런 중간중간에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확정신고기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연납, 예정신고기한, 수정신고기한은 가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신고, 부과를 하는 거는 어차피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얘네들은 의미가 없고, 확정가세 할 때 이때의 다음날 이게 되는 겁니다. 요건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중간중간에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확정할 때 하나 통틀어서, 우리가 한 가세기한을 통틀어서 이제 납세 의무를 확정하기 때문에, 이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하나만 부가 제적 기간을 갖고 있으면 되지, 이런 쓸데없이 중간에 예정 신고기한 각각의 우리가 그 부가 제적 기간을 가질 필요는 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확정 신고기한만 우리가 부가 제적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는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 이거는 이제 우리 국가가 이제 우리가 그 부과하기 때문에, 인지세는 바로 이제 돈 내니까 그때 그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1호가 이제 거의 이제 그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는 거는 이제 다음은,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성립하는 거죠. 징수할 때 이제 성립하는 건데, 이때는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 조합에 대해서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그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 징수 조합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 법정 납부기한. 원천징수 의무자들은 이 사람들이 그 징수에서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부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정 납부기한. 용어만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개념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고가세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신고하는 게 아니라 원천 징수를 해가지고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납부 기한이 이제 다음날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부 기한이 이제 연기되면 연장된 기한이 다음날로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간예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보지 않고 확정기한, 확정신고기한,
요 다음날을 우리가 기산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아셔야 될 게 이제 국세부가 제적기간. 제적기간은 이제 확정이 의미가 있는 거야, 확정. 확정 신고가 의미가 있고, 중간에 하는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부가 확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정 신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조세를 이제 조세수 빨리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정과 관계가 있다. 이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보겠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이제 국세가 이제 확정되면 국가가 징수권이라는 게 생겨요. 징수권. 이 징수권도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이제 국세 징수권, 이건 징수권이라는 건 이제 표현이 나오죠. 아예 징수권을 하는데 이를 행사했을 때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간 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끝난다. 더 이상 이제 징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각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 제한 금액을 한다. 그래서 이제 5억 금액으로 나눈 쪽 금액으로 5억 이상은 10년, 이 위에는 그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5년이 원칙이죠. 이게 원칙이에요. 5억 원 이상 10년, 5억 원 미만은 5년. 근데 요거에는 가산세를 제외한다. 이렇게. 당연히 그러겠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에 관련된 건 또 민법에 소멸시효된 게 나오잖아요. 중단과 정지 뭐 이런 게 그 민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망 보면 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언제면 첫 번째는 신고에 의해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는 그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날, 법정 신고 기한에 납부하는 다음날. 이걸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실제 이제 그 성립 납세 의무 확정이 있는데 실제 확정 언제 되냐면 신고할 때 생깁니다. 신고할 때 생기는 거예요.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납부는 언제까지냐면 납부기간 따로 있어요. 납부기간이. 그러니까 신고기간하고 납부기간하고 똑같아요. 신고 납부기간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고할 때 여러분이 꼭 납부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범위세를 내가 신고한다. 범위세를 신고하는데 납부를 할 필요 없어요. 신고 납부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신고할 때 하지만 우리가 징수는 납부에 관련된 거예요. 징수는 납부에 관련된 겁니다. 납부랑. 그래서 납부기한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납부기한 다음 날.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우리가 기간이 결정되는 겁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 10년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납세의무의 확정은 금액의 확정을 신고할 때. 그렇지만 납부 관련된 징수는 납부니까 징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 고지하는 것들은 보시면 이제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당연히 이제 국세징수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는 그 국세의 강세징수비 및 이자 상장액에도 효력을 미친다. 그러니까 다 관련된 거 다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될 때는 주된 납세자에 관련 종속된 2차 납세금이나 벌세분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종속된 거는 다 사라진다. 이겁니다. 종속된 권리 소멸시효도 사라진다. 이렇게. 민법과 개념이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 소멸시 후의 중단과 정지 짧게 보겠습니다. 소멸시 후의 중단과 정지는 이제, 얘는 이제 중단되는 겁니다. 중단.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되면 이제 중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날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여기 납부기간 이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중단은 다시 끊고 다시 시작하는 게 중단입니다. 요게. 그래서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요 네 가지 행위를 이제 가세관청에 하면은 새롭게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대책경과 다르죠. 부가대책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단과 정지 이런 거 쭉 흘러가는데 소멸시효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국가가 이런 행위를 하면 중단되고 다시 진행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망 같은 경우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정지한다. 그대로 스탑한다. 새로 가는 건 아니고 스탑하는 거예요. 스탑.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소멸시효가. 다음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는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납기간. 이때는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예기간 이런 것들은 이제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랑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단은 새로, 중단은 끊고, 중단됐으니까 끊고 다시 하는 거고, 얘는 어딨습니까? 얘는 정지됐으니까 스탑한 거, 스탑해가 다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시효의 중단이라 하면 다시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 효력이 상실되는 거. 그다음에 시효의 정지는 정지 유예하는 거. 그러니까 정지는 이렇게 다시 진행되는 거고 중단은 이렇게 됐으면 다시 백해서 다시 처음부터 가는 겁니다.